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구로센터 가족들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뵙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부터 시작하면서 우리 김창수 센터장님께서 좋은 격려의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이제 3, 4분기 교육인데요.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이에요. 우리가 이제 바쁜 업무를 접어놓고 이렇게 이제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기왕에 바쁜 업무를 접어놓고 모였으니까 이 시간이 한 시간이 값지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집중해 주시고 호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2시부터 이제 1시간 교육이에요. 오늘 공부할 내용을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공부하겠습니다. 안전제일 경영으로 성공한 사례를 같이 알아보고요. 상반기 평가 대비 우수 사례를 공유해서 우리 이제 하반기 평가 대비 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안전보건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이에요. 이 고객 서비스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한테 고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고객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신 우리 이제 일찍 훌륭한 분들이 계세요. 고객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분 중에 우리 이렇게 이제 월마트 창립자 샘월트는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우리에게는 고객이 있으며 그 고객은 자신의 돈을 다른 곳에 씀으로써 회사의 모든 사람을 해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중요성을 일찍 간파하고 고객에 집중했던 이 샘월트는 세계적인 그 유통회사를 창립해서 크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에는요, 이렇게 가장 많은 불편을 느낀 고객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분은 빌 게이츠예요. 우리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 회사를 이렇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창립을 해서 이렇게 이제 앞장서서 신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세상에 내놓으니까 그 불편을 느낀 고객들이 이거 문제 있고 이런 거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딱 귀담아 들어가지고 빠르게 보완을 해가지고요. 세계에서 최고의 그런 이제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고객의 중요성을 일찍이 이제 간파하신 이렇게 이제 또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일본의 이제 요리사였어요. 이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손님들은 단순 솔직해가지고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 맛이 이상하면 이상하다. 이걸 분명히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절대 그 불평을 하지는 않지만 대신 다시는 먹으러 오지 않고 딴 데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 요리사가요, 우리 한국에 진출해가지고 일본 요리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제공하는 셰프로 활동을 했는데 한국 손님들이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해주는 고객님들, 한국 고객 덕분에 많이 발전하고 성장해서 우리 국내에서 활동하는 일본 요리사로는 최고의 명성을 얻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고객이 중요하다는 거죠. 고객한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객 중에는 가끔 진상 고객이 있어요. 우리 이제 구로센터에도 이제 그런 고객이 가끔 있을 거예요. 가끔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괜히 시비 걸고 깐깐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어렵게 하는 진상 고객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진상 고객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잘 대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오늘 진상 고객 문제 사례가 어떻게 발생을 하고
이게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를 같이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 여직원은요, 고객 서비스에 아주 기본기가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친절을 그 처음부터 끝까지 표정을 안 바뀌고 이렇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서비스를 잘 했어요. 그런데 이 진상 고객은요, 비밀번호를 3번을 자기가 잘못 눌러놓고 이렇게 이제 비밀번호가 3에 오류가 나오면 자동으로 시스템이 잠기거든요. 근데 그 잠긴 거를 가지고 그냥 한 번 누르자고 때를 쓰고 그러면서 이제 진상을 부리는 거예요. 그 이제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그 이제 이 진상 고객은 이 직원을 괴롭히는데 아주 선수예요. 딱 명찰을 보고 이름을 딱 부르면서 서우진 너 가만 안 두겠어. 이렇게 딱 협박을 해놓고 이 사람이 가가지고요. 어떤 짓을 해냐면은 그 본사 게시판에다가 악성 민원을 딱 올리는 거예요. 오늘 어느 지점에 갔더니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그냥 막 내 볼일 못 보고 왔는데 이렇게 불친절한 사원은 잘라야 된다고 막 이렇게 이제 민원을 막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본사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게시판 내용을 보고 이제 이 지점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 진상고객 아무개 빨리 모셔다가 이 문제 해결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진상고객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담당 직원을 이렇게 이제 사과를 시키는 거예요. 사과는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정말 이 직원이요. 사실 잘못한 거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흐트러짐 없이 친절하게 서비스를 잘했어요. 그런데 정말 인내심이 강하고 고객 서비스의 표본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정말 이 저 직원을 괴롭히는데 전문성을 가진 이 진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약점을 알고 있어요. 억지를 부리면 너 이렇게 지금 사과를 하지만 너 마음이 없다. 응? 마음이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 트집을 잡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사과를 안 하냐 진심으로 만약 안 하면은 나는 이제 그 본사 게시판하고 금융감독원 게시판에 민원으로 도배를 하겠다. 근데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여기서 말이죠. 우리 일반인의 감정으로는 우리가 뭘 잘못했냐 한번 따져보자 이래가지고서는 그냥 막 조금 따지고 당신이 말이야 그 비밀번호 3번 틀리게 입력해가지고서 시스템 잠겨가지고 우리를 어쩌란 말이냐 해가지고 이걸 만약에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해결이 안 됩니다. 지가 잘못한 건 다 덮어놓고 이 사람들 은행원들이 이렇게 막 나를 공격을 해가지고 내가 아주 이렇게 이제 곤란한 지경에 처해가지고 나 그 위압감을 느꼈다 이래가지고 막 또 악성 민원을 막 도배를 해버리면은요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를 다 간파를 하고 이 여직원이 야 이거는 빨리 내가 수습을 해야지. 내가 좀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 상하지만 이걸 빨리 수습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이 요구하는 대로 90도로 숙여서 잘못했습니다. 삼창을 해가지고 사과를 해가지고요. 이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여직원은요. 나중에 이제 그 악성 고객, 진상 고객이 그래 떼쓰는 거를 잘 수습을 했다고 상도 받고 승진도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제일 기분 나빠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여기 지금 막 불만을 토로하는 이 남자 직원은요. 사실 이제 신입사원이에요. 고객 서비스를 처음 하는 사람인데 그런 게 이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막 내가 동네북이냐 그렇게 가면서 이제 이렇게 지금 불만을 토로를 하는데 고객 서비스는요. 이렇게 때로는 억울한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러는 게 고객 서비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고객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여유를 가지고요. 이렇게 그때그때 지혜롭게 문제를 잘 수습해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이번에 또 이제 평가에도 보니까 항목의 체크리스트에 친절한 인사 항목이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공부 한 번 더 하겠는데요. 친절한 인사는요. 먼저 상대방과 눈을 맞춥니다. 눈을 맞추고 인사를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절한 인사는요. 웃는 얼굴을 만들고 인사를 하는 게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 친절한 인사지. 너무 찡그리고 무겁고 슬픈 얼굴로 인사를 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럽고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면서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밝은 목소리 인사를 하면서 15도 정도 상체를 정중하게 숙였다 일어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천천히. 그리고 인사를 한 다음에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에 이제 그런 뜻을 담고 있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묶어서 정중하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까지가 이제 친절한 인사인데요. 친절한 인사는 먼저 발견하고 먼저 인사할 준비를 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하고 겸손하게 안내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잘 해주실 걸로 믿고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재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1사분기 산재 사망자가 586명이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같은 기간에 574명이 나왔었는데 좀 줄어들 줄 알았더니 오히려 12명이 늘어났어요. 그래 깜짝 놀랐죠. 왜 놀랐을까요? 금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을 해가지고 틀림없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사업주를 처벌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회사에서는 긴장해가지고요. 그렇게 안전에 관한 도구, 장비들을 구입을 해서 이렇게 센터장님과 소장님 통해서 필요한 거 파악해서 이런 구입해서 비치하고 지원하는 이런 거를 전부 이렇게 실천을 했는데 아니 산재 사망자가 줄어들질 않고 오히려 늘어났으니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효과가 없나?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원인을 쭉 추적을 해서 진단을 하다 보니까 이 장비 도입하고 환경 갖추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적 요소에서 사람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데서 이런 이제 산재 사망자 사고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작업에 임하는 근로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안전 장비들을 구입을 해서 보급이 됐으면은 그 지급받은 거를 잘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체력이 저하됐다는, 지난 2년 반 동안 마스크 쓰고 이렇게 움츠러들고 이렇게 피해 입고 하다 보니까 우리 몸이 체력이 저하돼 가지고요. 반사신경도 둔화되고 중추신경도 그냥 둔화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코로나 후유증으로 체력이 저하된 데다가 우리가 이제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서 해마다 체력이 저하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결론을 냈어요. 이렇게 당부드려요. 자, 우리 실제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전등 교체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해가지고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 KDF에서 사례는 아니고 이렇게 이제 건물 관리 서비스하는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예요. 이 천장에 있는 전등 교체 작업을 하는 중에 중심을 잃고 이렇게 추락해서 사망을 했어요. 이 이동식 사다리는요, 미끄럼 방지 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되는데 그게 덜 됐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사다리 작업할 때는 분명히 2인 1조로 하라고 그렇게 이제 강조를 했는데 이 2인 1조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요, 안전대를 차고요, 안전모를 필히 쓰라고 했는데 이 안전모를 착용을 하긴 했는데 턱끈을 안 조여가지고 거꾸로 떨어지니까 이 안전모가 먼저 휙 벗겨져 가지고 저 멀리 나가 떨어지면서 이 맨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거꾸로 떨어져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진탕으로 사망을 한 거죠. 그래서 안전모를 그냥 이렇게 머리에 얹어놓고 가는 건 쓴 게 아니에요. 안전모를 썼을 때는 턱끈을 분명히 확실하게 조여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거나 할 때 끝까지 머리에 고정이 돼 있어야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도 영향이 있고 나이를 먹는 거에도 관련이 있어서 반사신경이 둔화되고요, 균형 감각이 저하돼서 이 체력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필수로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요, 수조를 청소하기 위해서 전선을 연결한 중에 이제 감전돼서 사망한 사고인데요. 비 오는 날 작업장 바닥 및 공조실 내부가 이제 매우 습한 상태거든요. 이때 물 묻은 장갑으로 그 전원 코드를 갖다 꽂으려고 하니까 여기 전류가 흘러가지고 감전이 돼서 사망을 했거든요. 이때 3종 접지공사하고 제대로 연결이 돼 있어야 했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원 코드 두 선이 꽂히면서 제3의 접촉점이 제3종 접지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연결이 안 됐었던 거고요. 표준 안전작업 방법과 이제 안전수칙을 게시를 해야 되는데 그 게시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 누전 차단기를 부착한 이동전선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용이 안 된 거죠. 그리고요, 이 전기 작업은 특히 위험하기 때문에 표준 안전수칙을 필수로 지켜야 돼요. 이렇게 비 오는 날 물 묻은 장갑으로 이거 전기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요, 이 전기 작업할 때는 특히 관리 감독, 이제 경험이 많으신 전문성을 가진 분이 좀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잘 코칭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비 오는 날은 특히 위험하다는 거를 꼭 유념을 해주세요. 세 번째 사례는요, 이것도 건물관리 서비스에 일어난 일이에요. 경비원이 야간 순찰 중에 넘어져가지고 사망한 사고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이제 맨홀 같은 요런 요철이 있는 자리에서 걸려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다쳤는데 이 응급조치 받았지만 그냥 사망을 했어요. 자, 여기 순찰을 수도 없이 많이 다녔을 텐데 이 넘어진 요소를 사전에 눈에 띄었을 텐데 안전조치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 맨홀 요철 부분 이런 데는 정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순찰은 날마다 가는 코스예요.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야간에 순찰할 때는 조명등을 이렇게 필히 휴대를 해가지고요, 저 후미진데 옥상이나 어디 사람 많이 안 가는데 이런 데는 거기 이제 전등이 마침 꺼져서 캄캄하다 그러면은 더듬더듬해서 갈 수는 없거든요. 필히 조명등을 휴대를 해서 이렇게 순찰을 해주시고, 그렇게 이제 체력 관리를 또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젊었을 때 같으면은 꼬리 툭 걸려 넘어져도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경비원 이제 연세들이 좀 드시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넘어질 때 크게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해주시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또 이렇게 이제 더위는 한풀 꺾였습니다만 이제 온열 질환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렇게 더위가 또 온다 그래요. 온열 질환 예방과 이제 폭염 피해 이렇게 이제 예방 수칙을 같이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온열 질환 중에는요, 일사병을 조심해야 돼요. 일사병은요, 체온이 37도에서 47도 정도 막 올라가면서 막 땀을 많이 이렇게 막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열사병이 있는데요. 이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면서 오히려 또 땀은 흘리지 않고 사람 몸만 불덩이 같이 돼가지고 이렇게 건조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열사병이에요. 그러면 이 일사병은요, 막 얼굴이 창백해질 수 있고요, 두통이 오고 막 어지럼증이 오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 일사병은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냐면은 즉시 시원한 곳으로 옮겨가지고 한 30분 정도 충분히 휴식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시원한 물 마시고 이온 음료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수분을 섭취하면은 대부분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열사병은 더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고 막 이렇게 이제 몸이 불덩이 같이 되면서 땀은 나지 않고 막 발작이나 경련이나 이런 시력장애까지 올 수 있거든요. 이 틀림없이 이때는 이거 열사병이구나. 이 열사병은요, 찬물이나 얼음 같은 걸로다 빠르게 막 체온을 낮춰주면서 119에 신고해가지고요, 신속하게 병원 치료를 받아야만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폭염 피해 예상되는 날은, 더운 날은, 특히 더운 날은 이제 이렇게 낮에 2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되게 뜨거운 시간에는 야외 작업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이제 스케줄 조절해서 잘 대응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좀 조금 휴식을 좀 취해 가면서 좀 찬물도 좀 이렇게 자주 마시면서 이렇게 대처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더운 날씨에는 냉방기가 풀가동되고 선풍기도 막 풀가동되고 그래요. 그러면은 전기가 좀 과다 사용되면서 이렇게 접촉점에서 꽂는 자리에서 이렇게 열이 나가지고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 때는 이 코드를 빼고 스위치를 꺼주고 이동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더 조심해야 될 거는 퇴근 시간에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코드 꽂은 채로 저 돌아가는 채로 그냥 놔두고 퇴근을 하면은 여기 불이 붙어가지고요, 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 시간에는 한 번 더 살펴보고 한 번 더 점검해서 이런 거 이제 냉방기나 이렇게 선풍기 같은 거 가동되는 거를 그냥 두고 가지 않고 필히 스위치를 끄고 전원 코드를 빼놓고 가는 걸로 그렇게 실행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엔 안전제일 경영으로 성공한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듀폰이라는 회사예요. 여기는 아주 안전에 집중해서 성공한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어요. 세계 최대의 종합화학회사고요. 1802년에 이제 설립한 화약회사인데 이게 이제 220년 전에 세운 회사죠. 그리고요, 이 회사가 유명해진 거는 이제 1938년도에 세계 최초로 나일론을 개발하면서 유명해진 회사예요. 이 회사는 이제 안전을 최고의 경영 목표로 삼고 안전을 철저하게 잘 지켰어요. 여기는 이제 안전한 일터가 행복에 직결된다는 것을 늘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안전을 강조하게 됐나 하면은 화약을 만들던 회사였어요. 화약을 만들다가 실수해가지고 아차 하는 순간 그냥 폭발하면은 전체가 날아가고 막 사람이 다치거나 죽고 하는 이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안전의 중요성을 아주 피부로 느끼고 절감한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아주 성장해 가면서 철저한 안전 습관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70개 나라에 진출해서 이제 6만여 명이 종사를 하고 있어요. 자, 이 회사는 안전을 최고의 가치를 부여를 했는데요. 210년 전에 안전 규칙을 제정해가지고 안전사고 제로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회의, 모든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비상구를 위치를 확인합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저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시면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는 거를 비상구 위치를 먼저 확인을 하고 교육을 시작하고 회의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방문 고객도 여기 이제 한 20, 30분 머무는 동안에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 오면은 비상구가 이쪽 오른쪽에 있고 거기서 왼쪽으로 꺾으면은 외부로 연결됩니다 하는 거를 알려주고 업무를 보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경영 철학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직원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안전 전문 강사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 삼았어요. 안전 전문 강사는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계속 안전을 생각하면서 이동을 하고 살펴요. 그래가지고 이런 안전 교육 사례를 보고 자료를 모아서 이렇게 이제 전달하고 이렇게 이제 실천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안전 전문 강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했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직원을 채용하거나 보수 교육할 때 수시로 안전 서약을 받았습니다. 서약은 이렇게 생겼어요. 서약서가. 서약서. 나는 어떠한 불안전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동료의 불안전한 행위 발견 시 즉시 시정토록 알려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적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적고 사인을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는 거예요. 이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걸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전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징계 처분도 받을 수 있고 해고까지 감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약을 아주 단단히 이행을 했어요. 그리고요, 안전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작업하다가 여기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하면은 그냥 모든 작업이 일시에 중단이 되고 그 위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재가동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했어요. 일상생활에서 안전생활화 실천 운동을 했는데요. 사무실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문턱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안전을 대비를 했고요. 또 유리는 안전 유리용 접합 필름이 들어있어 가지고요. 혹시 유리가 깨져도 사람이 다치지 않는 이런 대비를 한 거죠. 그리고요, 우리 이제 극장에 가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비상시 나의 대피로는 어디인가? 요거를 이제 사전에 검토하고 숙지를 해서 기억하고 업무를 보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뾰족한 연필을 깎아서 쓴다면은 이 연필을 대개 이렇게 이제 그 연필 꽃 뾰족한 부분이 이제 망가질까봐 요렇게 꽂아놓고 써요. 그런데 여기서는 필기구는 꽂을 때 반드시 뾰족한 부분이 속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꽂아놓고 씁니다. 그리고요, 모든 출입문은 항상 자기 쪽으로 당기는 문으로 여다 씁니다. 당겨서 열 때는 안전하지만 밀고 나가면서 이렇게 열면은 반대쪽에 사람이 있었을 때는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은 당기는 식으로 열겠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을 이용할 때
손잡이를 사용육을 필히 손잡이를 잡고 이동을 하도록 돼 있어요. 손잡이를 딱 잡고 계단을 이동해야지. 여기를 그냥 평지 가듯이 이렇게 이제 두 손을 잡고 이렇게 이제 그 손잡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벌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급히 가다 보면 모서리에서 반대쪽에서 오는 사람하고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딪히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모서리 바깥쪽에다가 볼록 거울을 설치해 가지고요, 반대쪽에서 오는 사람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구조를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그렇게 안전으로 신뢰를 쌓아 가지고요, 이렇게 220년간 꾸준히 성장을 했어요. 그 이제 70개 나라에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210년 전에 안전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안전사고 제로에 도전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회사는 안전으로 유명한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어떤 제품을 주로 판매를 하냐면은, 이 회사는 이제 그 안전에 관련된 이런 안전보, 또 이렇게 안전 보안경, 안전장갑, 안전화 이런 거를 생산해서 보급하는데, 세계 모든 기업들이 이게 안전에 관련된 최고의 회사가 이 제품을 생산한 거니까 이 안전 제품을 믿을 수 있겠다. 그리고 안전 제품은 1등 회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안전을 지키는 걸로 유명하니까 안전 제품이 1등 회사가 된 거거든요. 오늘 안전 제일 신화에 도전하는 희망찬 기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종사원은 이제 2,000명이 좀 안 되는 신생 기업이에요. 이 듀폰을 뛰어넘는 안전 제일 기업이 될 거예요, 앞으로요. 동종업계 최초의 안전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감을 잡으신 분 계시나요? 우리 KDFS의 안전 TV가 선도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KDFS 가족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 분야 선진 기업이 된 우리 이제 KDFS의 이 안전 TV는요, 금년 3월 10일 날 이 방송을 개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현재 정기 구독자는 241명이고요. 업로드한 동영상이 이제 68편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요, 현재까지 오늘까지 누적 시청은 7,777회 누적 시청을 했어요. 아주 오늘 아침에 이 7-4마리를 보고 아주 기분이 참 좋았는데요. 반가웠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일반인들한테 나가는 방송이 아니고요, 우리 KDFS 직원들한테만 나가는 방송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원들한테 이렇게 이제 보내주고 하는데, 이 정기 구독자가 241명 뿐이 안 되는 게 조금 안타까웠어요. 우리 2,000명 가까이 되는 직원 중에 10명 중에 1명꼴만 구독을 했구나. 근데 원인이 뭘까를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오늘도 이렇게 교육을 하면은 이 교육을 녹화를 해서 우리 센터장님께, 소장님께 보내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교육을 또 이렇게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기회를 드리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카톡으로 전달받은 링크를 그냥 터치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시청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카카오톡으로 연결된 고객으로 분류를 해요. 유튜브 고객으로 누군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유튜브로 접속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좀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안전을 위해서 우리 모든 KDFS 가족들이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해요. 우리 모든 스마트폰 바탕화면에는 이렇게 이제 요 유튜브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걸 딱 터치를 하면 이제 유튜브 화면이 열려요. 그럼 유튜브 화면 맨 위에 요 거울처럼 생긴 요거를 또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검색창이 열려요. 유튜브 검색창이 열려요. 그럼 유튜브 검색창에서 요걸 이제 KDFS 안전 TV를 딱 이렇게 입력을 하면 KDFS 안전 TV 딱 하나만 떠요. 요거를 딱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우리 KDFS 안전 TV가 열려요. 그럼 여기에 빨간 글씨로 구독이라고 돼 있는 거, 요거를 구독을 딱 누르면은 이렇게 구독 중, 검정 글씨 구독 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KDFS 안전 TV의 여러 가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올려드린 이런 이제 그 동영상을 시청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구로센터 식구들이 전부 이렇게 구독 신청해 주시길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신청 들어오는 분들은 아마도 거의 다 이렇게 구로센터 식구들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꼭 기다려 보겠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고 안전TV를 적극 활용하셔서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 되기를 기대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상반기 평가 대비 우수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안전관리 품질 개선 우수 사례, 우리 이제 평택 빌딩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건물 안에 창고가 15개가 있는데 이게 중구난방으로 관리가 돼가지고요. 여기 막 위기 대응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체 종사원이 한마음으로 이 창고 일제 정비에 참여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창고를 15개를 전부 이렇게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관리를 경비실에서 항상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화재나 수해 같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창고에다가 창고 일련 번호를 붙이고요. 여기 이제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고 뭐가 들어있고 누가 책임자인지를 이렇게 전부 정리를 해서 표지판을 설치를 해가지고요.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요. 이 관리 취약구역에 화단을 조성해서 이제 안전을 도모한 건데요. 여기 위험물 저장소 인근인데 아주 취약 지역이었어요. 그래 여기에 위험 지역이라고 출입금지 이런 표지판을 설치를 해도 사람들이 캄캄하면 여기 와서 그냥 담배 피고 막 이래가지고 위험 요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지판 설치하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를 꽃밭을 조성을 해서 화단을 조성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이래가지고요. 여기 이제 화단을 조성하기로 하고 유기질 비료를 살포하고 구절초와 채송화를 심으면서 화단 조성이 지금 이렇게 이제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요, 요 동네에 이제 용도 폐기된 방공호가 있었어요. 여기 사람이 여기 빠지면 크게 다칠 수 있는 구간이 있었는데 이 위험 구간에 낙엽으로 어설프게 이렇게 이제 덮어놓은 거를 낙엽을 다 일단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막 가로 2m, 세로 1.5m, 깊이가 1.5m 되는 여기 용도 폐기된 방공호 사람이 빠지면 크게 다칠 수 있어서 여기를 이제 아주 철판을 갖다 이렇게 이제 덮어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이제 조치를 하고 이제 화단 조성에 이제 편입하도록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이게 옥상 관리가 사실 좀 어려워요. 옥상에 사실 올라가 보면은 막 거미줄도 치고 배수구도 막 끼고 막 이렇게 청소하는 것도 청소해도 또 표시도 안 나고 이런 구간이 있었는데요. 여기를 여기 요 턱이 이렇게 이제 이런 구간이 있는 건 이거는 아주 위험성이 상존해요. 이게 걸려 넘어지기 딱 십상이잖아요. 이런 구간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람이 상주하는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이 위험 요인이 눈에 팍팍 띄도록 이렇게 노란색으로 다 이제 페인트 칠을 하고요. 여기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시각 효과에 초점을 맞춰서 정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옥상 전체 도색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이제 개선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주차장 입구에 표지판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장비를 활용을 해가지고요. 안전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위험 요인을 제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방문 고객 차량이든지 직원 차량이든지 여기 출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사고 예방에 기여를 한 거고요. 이렇게 이제 높이가 얼마다 하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를 해서 리스크 관리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여서 정비를 한 거예요. 다음에는요, 이 건물 주 출입구고 여기 주차장 입구인데요. 여기 이 바닥에 요철이 생겨가지고 여기가 아주 위험한 구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고요. 또 비가 와서 빗물이 고이면은 여기 이제 스며들어가지고 지하 주차장으로 누수가 되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리스크를 보완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중대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 사원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요. 선제적인 이런 조치를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안전한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이렇게 기여를 한 겁니다. 다음에는요, 이게 빌딩의 상징인 정문에 이렇게 엄청난 녹이 쓸어가지고 첫인상이 아주 나쁜 우려되는 구간이었거든요. 울타리에도 이렇게 녹이 쓸고 해가지고요. 이거를 전부 이제 녹을 다 긁어내고요. 도색을 새로 산뜻하게 해서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딩의 가치가 향상이 되고요. 이게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향상하는데 효과를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데 부딪히기 십상인데요. 사람이 부딪힐 수도 있고 해서 여기 깨진 부분을 다 정비를 하고 이렇게 이제 위험 표지판을 설치를 해가지고요. 안전에 대비한 거죠. 그리고요, 여기 한번 또 부딪혀가지고 긁었네요. 요거 이제 딱 정비를 하고 이렇게 표지판을 새롭게 산뜻하게 설치를 해서 이제 만족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향상한 거예요. 그리고요, 장애인 주차장에 이렇게 이제 지저분해진 부분을 청소를 하고 도색을 해서 완전히 산뜻하게 이렇게 이제 정비를 한 거죠. 그리고요, 흡연 지정 구역도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청소하고 도색을 해서 산뜻하게 이제 정비를 했어요. 그리고요, 풍수의 대비용 모래주머니를 제작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비치를 하고 이렇게 비치를 해놓고서 이거를 장마 때, 폭설 때 이런 위험한 재난이 닥쳤을 때 이거를 모래주머니를 우선 사용하고 이렇게 이제 소장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소장 명의의 이렇게 이제 안내 표지판을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래주머니 제작 비치로 이렇게 이제 안전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왜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데는 빗물이 쭉 내려오다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이제 요 집수정이 되게 설치가 돼 있는데 이 집수정 위험 구간을 이렇게 정비를 쭉 해가지고요. 요철이 없게 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고 여기 구멍에 빠지지 않게끔 이렇게 정비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열심히 해가지고요. 우리 이제 품질평가 이제 4연패를 해왔어요. 이번에도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품질평가 5연패 달성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다 이제 했는데 이렇게 안전과 행복을 위한 우리의 정성과 노력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요. 이거를 딱 정비한 거 보는 순간 그런 열정과 노력을 충분히 점검반이든 평가위원이든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위험 표지판까지 이렇게 전부 정비를 하면 우리의 이제 그동안에 평소에 열심히 했던 거를 인정받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안전보건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의 가르침 중에 저는 이 가르침이 눈에 팍 띄었어요. 얼굴 좋음이 몸 좋음만 못하고 몸 좋음이 마음 좋음만 못하다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읽으면서 여기서 이제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 자신을 이렇게 딱 돌아보면서 이 얼굴이 좀 촌스럽게 생겼는데 몸은 좋은가 했더니 몸도 그냥 촌스럽게 두루뭉실이하고 그러면 몸이 좀 안 좋으면은 마음이라도 좋아야 할 텐데 이 마음 관리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거구나 이런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씩 좋은 얼굴, 얼짱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얼굴 표정 관리를 조금 신경 쓰시는 게 필요해요. 얼굴은 성형수술에서 고치는 거는 효과가 없어요. 부작용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늘 웃는 얼굴이 되면 얼굴에 여유가 넘쳐나고요. 좀 더 관대하고 넉넉한 마음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웃는 얼굴로 이렇게 좋은 얼굴을 만드는 게 필수로 필요한데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그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40대 이후에는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40 이전까지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얼굴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40 이후에는요. 다 이렇게 찡그리고 살면 얼굴 망가지고요. 밝은 얼굴로 여유롭게 생활하면은 얼굴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좋은 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웃는 얼굴로 멋진 남자, 예쁜 여자 다 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몸 좋음이 중요한데 몸짱이라고 그러죠. 몸짱이 되기 위해서는요,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요. 우리 건강 관리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체력 관리, 운동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섭취가 필요해요. 음식을 골고루 다 이렇게 이제 섭취를 하시는데 또 섭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모든 음식을 입안에서 이렇게 충분히 씹어가지고 완전히 분쇄를 해서 침을 섞어서 삼켜야만
이 모든 소화기관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이 건강해야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가 이렇게 급한지 구내식당에 가보면은 모든 직원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처럼 그냥 3분 내에 5분 내에 그냥 동작 그만하는 것처럼 이렇게 엄청 빠르게 분주하게 급하게들 드세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위장병이 생기고 대장이 안 좋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균형 있는 섭취와 완전히 분쇄를 해서 삼키는 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해마다 이제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그러면 건강검진을 받으면은 성적표가 옵니다. 성적표에 보면은, 아, 이런 것도 좀 이렇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이런 것도 문제 있으니까 이것도 관리하시고, 이런 문제 있으니까 이것도 관리하시고, 뭐 몇 가지 이렇게 이제 지적사항을 내놓으면서 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이런 이제 권면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이거 큰일 나는데? 막 겁을 먹고 막 이거를 이제 병원에 가서 막 그냥 한꺼번에 막 이렇게 고치려고 하면은 이게 그렇게 이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병원에 입원하면은 멀쩡했던 사람도 그냥 죽을 병 환자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누죽걸산이에요. 그 누죽걸산은요, 누우면 죽고 걸어야 산다는 거예요. 웬만한 이제 문제들은 꾸준히 걷고 꾸준히 운동하면은 다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건강검진에서 나온 약간의 이제 문제 있는 수치들을 걷기와 운동으로 극복을 해서 이렇게 앞으로 남은 세월 건강하게 생활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이제 마음 좋음이 중요한데요. 이제 맘짱이죠. 이렇게 마음 좋은 사람은요, 출발점이 역지사지예요.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역지서지만 잘 해도요, 성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지사지를 통해서 우리 이제 생각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생각하는 근육, 마음의 근육을 키워서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마음짱이 되기 위한 지식도 쌓고, 또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품을 잘 다듬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같이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이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마음짱이 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제 그 결혼식 주례를 몇 건 이렇게 이제 해봤는데요.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이제 보고 느낀 건데요. 결혼 전에는 신랑 신부가 그렇게 서로 좋아 죽겠어요. 가슴이 설레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한 5년 뭐 이렇게 이제 뭐 10년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서로 그냥 뭐 헐뜯고 막 쏘갔다 해가면서 되게 이제 결혼 전에는 막 이렇게 장점만 잔뜩 드러내놓고 자신의 결점은 다 숨기고 하잖아요. 전혀 아니신 것처럼 시침이 뚝 내시는데 대부분이 다 그래요. 다 장점만 잔뜩 보여주고 내 결점은 다 숨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살다 보면은 본색이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결혼 전에는 이제 그 상대방의 좋은 조건을 보고 완전히 봉을 잡으려고 서로 생각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 봉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다투고 막 3분의 1의 가정이 깨지고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봉을 잡으려고 이제 결혼했지만 그 봉을 못 잡았으면은 차라리 내가 봉이 돼주는 거예요. 서로 봉이 돼주면은 그렇게 가정을 잘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혼 생활 이제 한 20년, 30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다 애정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다 식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 20년을 살았는데도 가슴이 막 설레고 짜릿짜릿하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다 식어버린 이 애정을 20년, 30년 살았을 때는요, 애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동지애로, 전우애로 서로 힘을 합쳐서 같이 이렇게 이겨나가기 위한 동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동지애로. 부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료가 그렇게 가슴 설레이고 짜릿짜릿하게 마음에 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과업을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헤쳐나가는 동지애로, 동료애로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합쳐서 팀워크를 잘 이루어 가지고요. 좋은 성과를 내도록 같이 서로 힘을 합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는 팀워크가 중요한 거예요. 네. 자, 다음에는요. 요 나무 물통의 법칙을 꼭 기억을 좀 잘 해주세요. 나무 물통은요. 자, 이렇게 진정한 성과를 어떻게 낼 수 있나 하면은요. 요 나무 물통은 여기에는 이제 아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실력도 있고 앞장서 가는 이분들의 만큼의 이 몫인데 여기만큼 성과가 나오진 않아요. 이분들은 물론 열심히 하시니까 수고 많으시다고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해 드리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요, 성과가 어디까지 나오나 하면은 제일 부진하신 분, 제일 소외감 느끼고 힘들어하는 분, 가정적으로 힘든 일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아직 신입인데 아직 적응이 안 된 분, 이런 분들만큼 성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이제 가족 중에 옆에 동료 중에 혹시라도 잘 적응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면은요, 관심 있게 잘 살펴서 아직 신입인데 적응이 안 된 사람 있으면 잘 살펴서 그분 위로하고 격려해서 힘을 북돋워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육성을 해서 내 식구 만들어야 성과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은 물통은 여기까지 물이 차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물이 찬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혹시라도 힘들어하는 분, 어려운 분 옆에 있으면 살펴서 그분 위로하고 격려해서 힘을 보태가지고요. 완전한 내 팀워크, 내 동료, 우리 동료 삼아 가도록 한 가족 되도록 힘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준비했나 하면은요. 이 사진은요. 산재병원에 입원한 환자예요. 안전사고 나가지고 입원했는데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런 사진을 보면서 나는 저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지. 그래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이렇게 우리 내 몸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켜서 행복한 일터를 지켜나가 주십사 해서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자, 우리가 이제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서로 좋은 인상을 만들어서 보여주시는 게 필요해요. 이게 서로 밝은 얼굴로 웃는 얼굴로 서로 인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진상도 덜어 있잖아요. 괜히 인상 쓰고 찡그리고 한숨 쉬고 그냥 뭐 이렇게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진상인데요. 그 진상들은 빨리 고쳐야 돼요. 그 진상 옆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질 않고요.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막 이렇게 밝은 분위기에서 대화하다가 그 진상 나타나면 분위기 싸늘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혹시라도 내가 진상이다 느껴지면은 인상을 바꿔주시고 인상을 좋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웃는 얼굴로 주변의 행복 바이러스를 많이 전파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이제 구로센터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 이제 김창수 센터장님 늘 보면은 정말 멋진 남자분이세요. 늘 이렇게 따뜻하고 밝고 긍정적이고 이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일을 잘 이끌어 주시는데 이렇게 이제 구로센터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노력해 주시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격려드립니다.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 모두, 특히 이제 우리 구로센터 식구들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교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거 호응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도당에서 제일 먼저들 이렇게 이제 막 참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우리 이제 제가 오늘 교육 끝나면은 몇몇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설문서를 보내드릴 거예요. 설문서 받으신 분은 읽어보시고 꼭 이렇게 좀 회신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그냥 만났으니까 우리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하셔도 좋고요. 네. 자, 제가 이제 구로센터 화이팅 하면은 화이팅만 복창해 주세요. 네. 구로센터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구로센터 정말 최고예요. 오늘 제가 구로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구로센터 최고! 최고! 최고!
예, 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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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창수 센터장님, 네, 이렇게 마무리 격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명쾌한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박수로 이덕신 교수님한테 박수 한번 칩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고로센터 식구 모두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또 감사합니다. 바쁘시니까,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